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무선공학에 관련되는 내용을 쭉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무선공학은 우리 그 공무원 시험 중에 국가직 그 전송기술 직종으로 공무원 시험에 부과되고 있는 과목이고, 또 여기 이외로 경찰직 같은 경우에도 그 뽑는 직종이 무선요원을 뽑는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그 공항계통에 관련되는 파트에서도 주로 무선공학 위주로 또 시험을 이렇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무선공학의 그 수업을 지금부터 첫 시간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선 그 시험 문제는 이런 내용들이 주축이 돼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요, 이 통신의 아주 기본이 되는 변복조 이론이에요. 변복조. 그 중에 이제 아날로그 변조, 아날로그 복조, 묶어서 아날로그 변복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변복조. 그러니까 보내는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그대로 보내는 겁니다. 변조시켜서 보내고 이제 복조시켜가지고 이제 신호를 되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내려는 신호를 영일하는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변조, 복조를 시켜서 보내주는 디지털 변복조. 그런데 요즘은 전부 디지털 방식이 돼가지고 디지털 변복조의 응용이 더 많고 시험 문제도 아날로그 못지않게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은 아날로그 변조입니다. 지금도 아날로그 통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통신도 반드시 기억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응용이 될 수 있는 디지털 변복조, 디지털 통신 방식 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시켜주는 우리 PCM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펄스 변조 중에 펄스 부호 변조 이렇게 불리는 펄스 변조, 그 중에 대표로 PCM에 관련되는 변복조의 내용, 그렇죠? PCM 통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PCM 통신 방식. 이 내용도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도 한두 문항은 꼭 포함되는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변복조 내용이 먼저 정리가 돼야만 우리가 무선공학을 아주 충실하게 시험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요게 먼저 빨리 정리가 돼야 돼. 중요한 것은. 그런데 요거 이외로 물론 디지털 변조의 하나의 그 응용 파트라고 볼 수 있는 스펙트럼 스프레드 변조, 그렇죠? 대역을 확산시켜서 보내는, 대역폭을 100배, 1000배 잡아 넓혀가지고 뭐 비밀 코드 쏙 집어넣어서 보내주는 어떤 비화성 통신에 사용될 수 있는 통신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SS 통신 방식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SS 통신 방식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기억이 돼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동통신의 다중경로 패딩을 이겨내기 위해서 쓰는 아주 신기술에 속하는 어떤 통신 방식이 있어요. 바로 이런 방법을 우리는 OFDM 하는 다중 캐리어를 이용하는 OFDM 통신 방식. 그래서 결론은 요거까지 포함시키면 5개를 먼저 빨리 복습을 해야 돼. 아주 빨리.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바로 이런 변복조를 이용하는 이제 무선 쪽의 응용을 여러분들이 쭉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도 단연코 이런 파트가 문항수가 가장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무선공학은 결론적으로 이런 변복조 이론도 중요하죠. 근데 요거에 관련되는 송신기, 수신기, 송수신 기기 내용도 시험 문제 나와요. 특히 요 아날로그 같은 경우 있죠. 아날로그 변복조에 관련되는 송수신기. 물론요, 디지털도 간혹 어떤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송수신 장치를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수신 기기 내용, 이런 내용까지 쭉 공부를 하면은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또 무선공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분이 먼저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무선공학에 이제 응용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단연코 무선통신의 아주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동통신입니다. 그렇죠? 이동통신. 그래서 이동통신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장애 현상들 있죠? 페이딩 현상, 장애 현상, 뭐 도플러 효과 현상 등등, 또 지연 효과, 여러 가지 무선만 가지고 있는 어떤 안 좋은 현상들 있죠. 뭐 시험 문제 주로 안 좋은 현상들 위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은, 그래서 무선통신에 이동통신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형태 있죠. 그리고 또 여기에 빠져서 안 되는 것들이 신기술 아니에요? 신기술. 이동통신의 새로운 기술들. 그렇죠? 무선 방식으로 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또 무선 방식으로 근거리가 아니라 단거리, 더 짧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단거리 통신 기술. 그렇죠? 또 움직이면서 전화하는 통신하는 와이브로 기술,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신기술의 여러 가지 문항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연코 위성통신입니다. 위성. 위성이 바로 하늘 위에 떠 있는 중계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선공학에는 위성통신에 관련되는 게 시험 문제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이동통신, 뭐 위성통신. 그리고 마이크로파 전파를 이용하는 통신기술. 마이크로파, 마이크로웨이브 통신.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하는 우리 레이더 통신 있죠. 레이더 통신. 이것도 시험 문제가 한두 개 정도는 꼭 출제가 돼줍니다. 레이더 통신. 또 항법장치 하는 것들이 있죠. 레이더 통신, 항법장치. 이쪽으로 조금 옮겨서 써보겠습니다. 레이더, 항법장치. 근데 항법장치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하고 관제탑하고 무선으로 이렇게 교신하는, 정확히 활주로에 랜딩하게 해주는 이제 착륙 보조 장치들이 주가 돼서 시험 문제 많이 거론이 됩니다. 항법장치 중에 또 바닷가에 선박하고 항구하고 무선으로 이렇게 교신해 가지고 항구 쪽으로 선박이 잘 들어오게 해주는 이런 장치들. 그래서 아까 비행기의 ILSI라든지 뭐 GCA 하는 이런 방법, 이것도 이제 시험지에 항상 빠지지 않고 무선공학의 한두 문제가 시험 문제에 나와주는 내용들이 되는 겁니다. 넓게 이야기해서 레이더 통신, 이렇게 또 항법장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통신이고, 그 다음에 단연코 빠져서 안 되는 게 뭐지? 자유공간을 매체로 통신하는 게 우리 무선공학입니다. 무선통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유공간을 매체로 사용할 때 자유공간상에서 전파가 날아갈 때 전파에 어떤 성향을 갖는지, 전파 이론. 전파 이론 그러면 항상 붙어 다니는 이름이 안테나 아니에요? 안테나. 그렇죠? 그래서 안테나 이론, 전파 이론. 이 부분. 절대 빠져서 안 되는 무선공학의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다 이런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근데 요거 이외로 뭐 간혹 가다가 시험 문제 거의 뭐 출제 빈도는 작지만은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프로토콜 있죠? 그것도 이제 무선 통신 차원에서 어떤 무선 인터넷 프로토콜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토콜이 간혹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될 소지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광통신은 유선통신이기 때문에 무선에는 거의 시험지에 잘 보이지 않고, 그렇죠? 근데 무선 통신을 할 때 이루어지는 어떤 프로토콜, 예를 들면 무선 인터넷을 쓸 때 프로토콜 뭐 이런 거라든지 프로토콜이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올 수가 있고, 근데 거의 문항은 출제 안 됩니다. 그리고 신호 처리에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것은 우리 전자공학에 거의 다뤄지니까 거기서 공부하시면 되고,
아주 드물게 신호 처리에 풀이의 변환이 있죠. 풀이의 변환. 그것도 출제 항목이 거의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만은 기출 문제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이렇게 추측이 돼서 지금부터 우선 당장 공부해야 되는 이 변복조 이론. 요거부터 해치우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부 무선 통신의 응용 파트가 돼가지고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그러면 방송하고 융합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통신 그러면 뭐 방송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은 2013년도부터는 디지털 방식으로 지상파 방송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방송에 관련되는 어떤 표준한 ATSC 방식이라든지 영상 음성의 변조 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반드시 디지털 파트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쭉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1장부터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교재는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오는 문항별로 그동안 2007년도부터는 그 시험 문제가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돼서 출제가 돼서 지금 사이트에도 공개가 되는데 그 전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이런 문항 위주로 우리 에듀PD에서만 서로 새롭게 우리 작성해가지고 만들어진 교재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공부할 때 가장 시험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 또 시험 문제에 아주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론적인 내용도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재를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그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경향을 잘 파악해서 구성하고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상당히 편하게 쭉 같이 공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1번 아날로그 변복조 통신 방식 하는 요 내용부터 지금부터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